네, 안녕하세요. 21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휘부터 살피도록 할게요. declare 무슨 뜻이죠? 네, 선언하다. 그리고 paper는 원래 종이란 뜻인데 A나 뒤에 S가 붙어서 셀 수 있게 이렇게 표시가 된다면 우리 학생들의 그 리포트 있죠? 리포트 과제라는 뜻이 됩니다. 학생의 과제물 리포트. 그리고 as long as는 접속사로서 뭐뭐 하는 한. as soon as도 접속사로서 뭐뭐 하자마자. 그리고 dull은 부사로서 지루한, 따분한. grade는 성적, 단계, 학년 여러 가지 그 명사적인 뜻이 있죠. 그래서 동사로 쓰여서 어떤 성적을 매기다, 점수를 매기다. 그리고 quarter, 이거는 4분의 1이란 뜻이에요. 4분의 1. 그리고 bad는 나쁜이란 뜻도 있지만 형용사로서 상황이 나쁜, 적절하지 않은, 이 좋지 않은. 그리고 attention spans는 주의 지속 시간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지속 시간. 우리 쉬는 시간이 10분, 그리고 수업 시간 50분이죠. 고등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50분, attention span이 50분이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45분이다. 이런 거를 attention spa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hook는 우리 후크 선장 알죠? 후크 선장은 뭘까 특징이죠? 네, 손에 이렇게 갈고리가 달려있죠. 그리고 갈고리라는 명사적인 뜻이 있고 그 갈고리로 뭔가를 이렇게 훅 낚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뭔가 가로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글쓰기와 관련되면 독자의 관심을 끌어당기다. 그리고 old-fashioned는 형용사로서 구시그, 낡아빠진, 오래된. 그리고 slow moving는 천천히 움직이는, 즉 느리게 흘러가는. 또 plot은 줄거리. obvious는 명확한, 명백한. hard and fast는 형용사로서 엄격한 또는 엄중한, 엄한. 그래서 이게 보통 이렇게 한 단어로 되게 엄격한 규칙이라고 해석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단어는 다 살펴봤고요. 전체적인 글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teacher. 옛날에 적에 어떤 한 선생님이 있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네, 일화이죠. 일화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있었던 그 사람의 그런 스토리 있죠. 일화, 어떤 이야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일화가 나오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교훈, 깨달은 점을 이끌죠. 이 교훈이 뭐다? 필자가 결국 하고 싶은 주제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화가 나오면은 결국 하고 싶은 필자의 말은 후반부에 있고요. 그 후반부에 역시나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래서 일화가 나오면 끝까지 이야기를 보면서 추론을 해야지 답을 알 수 있는 그런 전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문장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teacher who declared that she would only read a paper for as long as it held her interest. 그러면 여기서 once upon a time은 옛날에 란 뜻이에요. 옛날에 적에 there was 있었다. 누가? 어떤 한 선생님이 있었다. 근데 어떤 선생님이죠? who declare 선언했던 선생님이죠. 뭐라고 선언을 했죠? 그녀가 뭐했다고? 우리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은 would가 위대 과거형으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도 있지만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으로서 뭐뭐 하곤 했다. 우리 used 동사 원형도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하죠. would 동사 원형도 간혹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녀가 뭐 하곤 할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오직 그 리포트를 읽을 것이다. 뭐 하는 한? 그 리포트가 뭐 하는 한? 그녀의 관심을, 흥미를 잡고 있는 한, 나의 흥미를 끄는 한 내가 그 리포트를 읽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딱 읽었을 때 좀 재미있으면 너 과제물 끝까지 읽을 것이고 아니면 읽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As soon as the report became dull, she would stop reading and grade only the part she had read. 여기까지가 부사절이 되겠고 주절을 보면 네, 우리 stop ing는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 라는 뜻이죠. and를 중심으로 병렬 구조이고 얘가 V1, V2 그래서 would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목적어가 되겠죠. grade의 목적어. 그래서 뭐 하자마자 그 리포트가 학생의 과제가 뭐가 되자마자 되게 지루하고 따분해지자마자 그 선생님은 읽는 것을 멈추고 이제 그 부분만 점수를 매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죠? 그녀가 읽었던 그 부분까지만. 만약에 내가 한 3-4줄 읽었는데 지루해졌다 그때부터 그러면 그 3-4줄까지 읽은 걸로만 이제 점수를 주곤 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If that meant reading only the first half or the first quarter of the paper, then it was just too bad for the student. 이 부분에 if절은 괄호로 묶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then부터가 주절이죠. 주어 동사 뭐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한다면 또는 의미했을지라도 이게 접속사죠. 만약에 그것이 의미했다면 뭐를? 오직 그 첫 절반 또는 첫 그 페이퍼의 첫 4분의 1만 읽는 것을 의미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다?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왜냐면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썼을 텐데 끝까지 읽지 않게 되면 선생님이 끝까지 읽지 않게 되면 학생들한테 좋지 않은 상황이 되겠죠. She used to say attention spans are short. Nobody watches boring TV shows or listens to boring music. 그녀는 말하곤 했습니다. 여기 used to 동사 뭐뭐 하곤 했다. 이 전체가 목적어예요. say의 목적어 따옴표가. 우리 주의 집중 기간 또는 주의 지속 시간은 되게 짧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누구도 그 되게 지루한 TV 프로그램을 보지 않고 또는 지루한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다음까지 읽어볼까요? They'll change to something interesting. Nobody reads boring writing. 그들은 뭘로 바꿔버릴 것이다? 우리 띵으로 끝나는 것은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죠. 그래서 흥미로운 것으로 바꿔올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다가 뭐 지루한 게 있어요. 그럼 어째버리죠? 아 재미없네. 처음 좀만 보다가 되게 다른 재미있는 것으로 이렇게 채널을 바꿔버리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누구도 그런 지루한 글쓰기를 읽지 않습니다. 결국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TV 얘기가 아니라 그런 지루한 글을 누가 읽고 싶어 하겠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흥미롭게 잘 써야 된다. If you don't hook your reader with your first few sentences, they're gone. 어떻다면 만약에 네가 관심을 끌지 못한다면 너의 리더, 독자를 뭘로? 너의 첫 번째 그 센텐스로, 그러니까 첫 몇 문장이 되게 관심을 끌지 못한다면, 재미가 없다면, 되게 boring하다면 그 독자들은 are gone,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화가 되겠고요. 1화이자 뭔가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문제점의 상황으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1화 및 교훈 구조로 보셔도 되고 또는 이런 문제점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오죠? 보통 해결책의 구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보통 해결책이 주제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할게요. This teacher student avoided a boring topic and didn't write in an old-fashioned style with a slow-moving plot.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and를 중심으로 V1, V2 그리고 얘가 주어가 되겠죠. 이 선생님들의 제자들이 피했다. 뭐를? 그 지루한 이제 토픽은 피하게 되었고 그리고 쓰지 않게 되었죠. 어떤 걸로? 그 구닥다리의 스타일로 쓰지 않게 됐다. 뭘 가지고 있는?
느리게 전개되는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쓰지 않게 되었죠. 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하게 됐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뭐가 되었어요? 훌륭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The reason is obvious.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마지막 문장. They were able to learn one hard and fast rule from their teacher. 그들은 배울 수 있었다 이것을. 뭐를? 한 가지 엄중한 규칙을, 엄격한 규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그러면은 글을 재미있게 쓰려면 즉 독자의 관심을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부분을 되게 흥미롭게 써야 한다가 되겠죠. 정답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첫 부분만 재밌으면 되겠어요? 네, 끝까지 글이 재밌어야겠죠. 네. 1번 볼까요? Keep practicing if you want to get better at writing. Keep ing 계속해서 뭐뭐 하다죠. 계속 연습해라. 만약에 너가 글쓰기에 능하고 싶다면. 뭐 연습의 중요성 아니었죠. Maintain your reader's attention from the start to the end. Maintain 유지해라. 뭐를? 네, 독자의 관심을 유지해라. From A to B. 뭐에서 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아까 강조했던 내용이죠. 시작부터 좀 재밌게 해라. 2번. Say what you are going to say in a clear, concise way. Concise는 간결한 이란 뜻이에요. 간결한. 말해라. 너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명백하고 간결한 방식으로. 뭐 명백하고 간결하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흥미있게 써라. 독자의 관심을 끌어라. Find someone who will give honest feedback on your writing. 누군가를 찾아라. 어떤 누군가죠? 너에게 되게 정직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근데 뭐에 대해서? 너의 라이팅, 글쓰기에 대해서 뭔가 피드백을 잘 줄 수 있는 사람 찾아라. 그런 내용 아니었죠. Believe that if you write it, your reader will read it with interest. 믿어라. 만약에 네가 그걸 쓴다면 너의 독자가 그것을 흥미를 가지고 읽어줄 것이다. 너가 그걸 쓴다면 독자가 흥미를 가지고 무조건 읽어줄 거라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재밌게 써야겠다는 거죠. 정답이 2번이 되겠고, 제목을 붙인다면 글쓰기의 규칙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